여러분, 이상로의 미디어 해설입니다. 오늘 미디어 해설의 제목은 화폐 개혁을 빨리 하자. 이것이 오늘 미디어 해설의 제목입니다. 좀 의아해 하시겠지만 이상로의 미디어 해설에서 화폐 개혁에 대한 그 문제를 여러 차례 다루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그 5만 원권은 반 이상이 발행된 5만 원권의 반 이상이 지금 장롱에 있고 또 은행의 대금고에 있어서 유통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5만 원권과 만 원권의 유통을 금지하면 그 장롱에 있는 돈이 은행으로 들어오고 은행의 금리를 낮추면 많은 사람들이 그 투명해진 돈으로 소비나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이미 미국에 그렇게 한 나라들이 다 성공했다. 인도나 무슨 그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그 화폐 개혁을 해서 그 큰 단위 그 달러 대비 1,000원대가 되는 그런 이 후진국 돈 같은 그런 냄새를 없애려면 예를 들어 1달러가 뭐 10환이나 이렇게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할 때 이것을 화폐 개혁이라고 하는데, 화폐 개혁을 앞당겨서 아예 지폐를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해설을 여러 번 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 해설을 뒷받침하는 기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신문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신문이 중앙일보 5월 23일자인데요. 23일자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금값이 우스운 비트코인, 범죄자 단골 화폐로 뜬까다. 여러분,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가상 전자 화폐가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금보다 더 비싸졌고, 그리고 범죄자들이 아주 좋아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범죄자, 그리고 자신의 수익을 숨기고자 하는 사람, 또 자신의 그 재산을 상속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추적이 불가능한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금값보다 더 비싸졌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컴퓨터로 옮겨놨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에 옮겨놓은 기사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비트코인이란 2009년도에 정체불명의 엔지니어들이 만든 개인 간 거래를 하기 위하여 만든 가상의 화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건 개인들이 그 가상으로 화폐를 만들어서 서로 거래를 합니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정부가 모르지요. 물론 세무당국이 알 리가 없습니다. 서로 돈을 주고받아도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거의 공짜로 그 환전 수수료 없이 그 돈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비트코인은 자녀에게 물려줘도 세금으로 환수하거나 거기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해 5월 23일 현재 1비트코인이 2,000달러가 정도 됩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그래서 범죄에 이용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여기 올해 4월에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사고 팔아서 20여 명이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이 마약 사범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한 이유는 뭐냐면 은행 거래는 기록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거래는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용한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범죄자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한 경우가 검거된 건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 첫 주에 미국의 그 서버를 둔, 원래 음란물 이렇게 틀어주는 사람들은 서버가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121만 명인데 회원이 음란물 업자가 그 비트코인을 사용하다가 비트코인도 돈을 받았다는 거겠죠? 걸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216개가 압수됐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 날에는 그 랜섬웨어라고 하는 그 컴퓨터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 세계를 강타한 워너클리너라고 하는 해킹 조직이
야, 내가 그 풀어줄 테니까 돈 내라고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돈을 달러로 받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돈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비트코인 말고도 국내에는 이 여러 가지 가상화폐들이 있는데요. 2014년도에는 거래가 1,715억이었고요. 2015년도에는 4,300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하루에만 거래되는 금액이 3,500억이나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네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금 내지 않고 또 불법으로 상속에 사용되고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돈이 하루에 3,500억 이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가상화폐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80조 원 규모를 넘는다. 이러한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린 책입니다. 책의 제목은 화폐의 종말이라는 책이고요. 이 교수는 케네디 로고프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이 교수가 이 화폐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장했습니다. 100달러짜리를 없애자는 겁니다. 이 책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 2번 정도 소개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100달러짜리를 없애면 그 동전을 사용해야 되는데 동전을 사용해야 되면 불편하니까 그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기도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장벽을 세우자고 얘기했지만 100달러짜리를 없애면 그 불법 체류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100달러짜리를 지급할 수 없으니까 동전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월급을 지급하기가 어려워지고 불법 체류자에게 그 월급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불법 체류자는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100달러짜리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거래되지 않고 거의 장롱 속에 있어서 불법 거래에 이용되고 있고 탈세에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100달러짜리를 없애면 많은 돈이 미국의 은행으로 되돌아오게 되고 많은 돈이 미국의 은행으로 되돌아오면 그리고 금리를 낮추면 은행에 돈을 예금해봐야 그 보관료를 받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것을 소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투자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2008년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시작됐을 때 100달러짜리 지폐를 없앴다면 오늘날 벌써 미국은 경제 위기가 끝났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화면인데요. 스웨덴에서는 이미 고액권 지폐를 폐지했고요. 고액권 지폐를 폐지하니까 그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액권 지폐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헌금도 신용카드로 받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이제 동전을 제외한 지폐는 곧 없애겠다는 겁니다. 인도는 작년 11월에 어느 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고액권 지폐를 없앴습니다.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는데요. 고액권 지폐를 없애니까 대신 전자지갑이 생겼고 전자지갑이 생기니까 인도의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서 지금 인도 펀드가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펀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럽은 2018년까지 500유로의 지폐 발행을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미국의 학자들은 그리고 미국의 전직 행정관리들은 100달러짜리 지폐를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5만원권과 만원권을 없애자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장한 바 있습니다. 5만원권과 만원권을 없애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 불편한 사람들은 정치 자금을 주거나 받을 사람들이겠죠. 그 나머지는 그렇게 큰 불편을 겪지 않을 겁니다. 물론 현금으로 거래만 돼야 하는 현금으로 돈이 이렇게 지불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5만원권과 만원권을 폐지하면 시중에서 사라졌던 그리고 장롱 속에 있었던 그 땅속에 묻혀 있었던 많은 돈이 은행으로 되돌아오게 되고 은행의 금리를 낮추면 그 돈은 소비나 투자로 사용되게 됩니다.
많은 세수가 거칠 것이고 그 늘어나는 세수는 굳이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증세하지 않아도 아니면 적은 증세를 해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은 대통령 집권 초기에 가능한 일종의 혁명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실명제도 김영삼 대통령 집권 초기에 실시했습니다. 저는 이번 문재인 정부가 좌파 정부에서 머무르지 말고 진보 정부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진보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해왔던 체제가, 질서가 불합리하다면, 그리고 보다 발전되고 보다 긍정적이고 보다 건전한 체제와 질서를 만들 수 있다면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 성향이 보수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성이 흔히들 우파와 좌파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견해에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의 우파와 좌파는 모두 수구입니다. 진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 것을 지키려고 하는 수구라는 것입니다. 우파 정부, 좌파 정부 모두 지금 잘못되어 있는 제도와 법, 이것을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우파 정부든 좌파 정부든 없었습니다. 즉 수구였다는 것이죠. 저는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수구가 아닌 진보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원권과 5만원권을 폐지하고 그리고 화폐개혁을 해서 지폐를 없애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갖고 오지 않습니다. 기존의 기득권자,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거래, 올바르지 않은 돈을 받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수정, 교정이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하는 것이 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비트코인, 가상의 전자화폐가 수천억씩 하루에 거래가 되고 그 규모가 80조가 된다면 이제 점점 더 한국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은 가상화폐들이 더욱더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러한 가상화폐들은 탈세에 이용될 것이고, 그리고 이 증여, 자식에 대한 증여로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범죄에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들은 해소되어야 합니다. 이상로의 미디어 해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냄새를 없애려면 예를 들어 1달러가 10환이나 이렇게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할 때 이것을 화폐개혁이라고 하는데, 화폐개혁을 앞당겨서 아예 지폐를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해설을 여러 번 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 해설을 뒷받침하는 기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으로 들어오고 은행의 금리를 낮추면 많은 사람들이 투명해진 돈으로 소비나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이미 미국에 그렇게 한 나라들이 다 성공했다. 인도나 무슨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화폐 개혁을 해서 큰 단위 달러 대비 1,000원대가 되는 그런 이 후진국 돈 같은 그런 여러분 이상로의 미디어 해설입니다. 오늘 미디어 해설의 제목은 화폐 개혁을 빨리 하자.
이것이 오늘 미디어 해설의 제목입니다. 좀 의아해 하시겠지만 이상로의 미디어 해설에서 신문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신문이 중앙일보 5월 23일자인데요. 23일자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금값이 우스운 비트코인, 범죄자 단골 화폐로 뜬 까닭. 여러분,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가상 전자 화폐가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금보다 더 비싸졌고, 그리고 범죄자들이 화폐 가격에 대한 그 문제를 여러 차례 다루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그 5만 원권은 반 이상이 발행된 5만 원권의 반 이상이 지금 장롱에 있고 또 은행의 대금고에 있어서 유통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5만 원권과 만 원권의 유통을 금지하면 그 장롱에 있는 돈이 은행